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난 2007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부작용 때문인데요. 도내에선 지난해 태백시장과 철원군수를 상대로 진행됐고 올해는 양양군수 주민 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을 진행 중인 단체는 현재까지 4,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실시 기준인 유권자 15%인 3,771명보다 1,000명가량 많은 인원입니다. 충족 요건보다 3, 4% 많은 서명을 받은 건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복잡한 서류 구비 요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체를 알아보기 힘든 어르신의 서명이 많고 대면 방식으로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서명을 받는 인원만 100명가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그 이름과 그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는데 상세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됐을 때 그 부담이 크고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도 문제입니다. 유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소환 투표는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서명부가 제출되더라도 열람 기간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어 투표 참여 의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저희가 이제 공개하지 않고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고 복제, 훼손, 촬영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처하려고 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는 요건도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합니다. 주민 소환제 도입 17년 동안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소환 청구가 접수됐고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온라인 홍보활동과 전자서명을 추가하고 개표 요건을 투표율 25%로 완화하는 주민 소환 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계류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스키장들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스키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스키업계에선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상보다 날씨가 온화했던 탓에 개장이 늦춰졌던 스키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내린 눈 덕분에 스키장은 하얀 겉옷을 입었고 기온도 충분히 떨어져 스키를 즐기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오랜만에 설원을 내달린 스키어들은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즐겁습니다. 실력자들은 S자를 그리며 빠르게 활강하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각자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세계 여행하는 중인데 이제 한국 개장한다는 소식 듣고 와서 보드 좀 즐기다가 가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서 왔다 보니까는 그만큼 조금 더 설레고 많이 즐거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개장 초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시즌이 시작됐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2011년 680만 명이던 스키 인구가 작년 440만 명으로 떨어진 상황. 업계에서는 더 이상 일일 입장객, 일반 시즌권만으론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눈을 돌린 건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스키장에선 일반 시즌권보다 약 5배 비싼 프리미엄 시즌권의 매출이 작년보다 90%가량 급증했습니다. 전체 시즌권 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21%에서 올해 35%로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면 스키 인구 감소로 인한 이익 하락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즌권을 구매하면 일반 고객보다 1시간 먼저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고 전용 주차장과 라운지, 스키 보관함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키 인구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이들 위주의 강습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연령층을 조금 다원화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초중까지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연령층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스키장 인근 대여 매장, 숙박업소, 식당 등 지역 상권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불황이 계속되면서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동해안의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은 잡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돼 버젓이 판매되면서 어민들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수입 승인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수산시장. 수족관에 든 대게를 꺼내보니 배 쪽에 빨간 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수입한 일본산이라며 수입 신고 필증을 제시합니다. 부산 세관에서 올해 지금 11월 1일자로 지금 통관해 준 게 있는데 부산 세관장 인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는 올해만 30여 톤에 달하고 포항 등 대게 생산지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지 말라던 암컷 대게가 버젓이 수입돼 팔리자 어민들은 수입을 승인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보고는 잡지 마라. 어자원 보호해야 된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거를 역으로 수입을 해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해양수산부나 지역처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은 여기에서 더 분노를 한다. 더욱 걱정인 건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이 자칫 대게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인 일본산을 팔면서 불법인 국내산을 섞어 팔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암컷을 그 업자들이 한 10kg나 뭐 20kg 이렇게 사다 놓고 그거 판매를 하진 안 하고 불법으로 잡아들은 빵개를 섞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계속 10kg 남아 있을 것이고, 불법 조업한 뒤에 일본 수입산하고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이제 단속도 어렵고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식약처는 어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검역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톤에서 10여 년 만에 절반 아래로 급감했는데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강원도가 기획재정부에 주요 사업 국비 증액과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제2경춘국도를 포함한 4개 SOC 사업의 국비 증액과 조기 폐광 경제진흥 사업에 250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강원도 연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충청북도 경계 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원주시 귀래면 운담리 법동마을과 인접한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은 지금까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원주시가 첫 물 공급을 시작해 매달 충주시에 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또 2028년까지 소태면 6개 마을 200여 가구에 300톤의 물을 보급해 충주시 상수도 공급 시기를 단축하고 이를 통해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강릉 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교 졸업생 모임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영농조합 감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제22대 강릉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수행 비서를 통해 고교 졸업생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강릉시 연곡면의 한 식당에 26명을 초대한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모 영농조합 60대 감사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고 죄가 가볍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197억 원 늘어난 7조 8,059억 원,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4조 1,888억 원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펴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침식 우려와 심각을 나타내는 우심률이 강원 동해안에서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2024년 강원 동해안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우려인 C등급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56곳, 심각인 D등급은 3곳 늘어난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양호인 A등급은 4곳, 보통인 B등급은 31곳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었고 침식 우심 지역은 12곳 늘어난 6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대 삼척산학협력단 등 연구기관은 연안 침식 원인을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환경청은 첨단 감시 장비와 각종 대기 분야 환경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기동 단속팀을 운영해 불시 단속과 특별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나 신생사업장이 대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과 법령 요약집도 배포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과 강도,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수동 녹취 방식을 채택해왔던 평창군이 오늘부터 수신된 모든 행정 전화를 자동으로 녹취합니다. 녹음 사실은 사전에 고지되고 녹음 파일은 1년간 보관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평창군은 자동 녹음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가 오늘 오후 2시 강원도청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합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85억 3천만 원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해에는 100도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나눔 캠페인 종료를 하루 앞두고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제막식 이후 남춘천역 사거리로 옮겨져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온도를 알립니다. 강릉의 전통 어업자원인 창경바리 어업이 도내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자원에 지정됐습니다. 창경바리는 아래쪽이 유리로 돼 있는 배를 타고 미역이나 수산 생물을 채취하는 친환경 어업으로 요즘의 스노클링과 유사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도내 여러 곳에서 성행했지만 현재는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만 전통 방식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창경바리 어업은 지난 6월 국가 중요 어업 유한 지정 신청을 한 뒤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달 경기가 지난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 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0.1로 지난달보다 1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12.2포인트 하락한 68.9, 비제조업의 경우 10.9포인트 하락한 53.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소기업이 꼽은 경영상의 주된 어려움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원자재 상승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이 시작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강원지부는 지난 주간 춘천 명동에서 개최한 시종식에 이어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